반갑습니다. 여러분의 비전을 비즈니스로 디자인해드리는 디자이너 이지연입니다. 지금까지 저희가 베트남의 특수성 4가지에 대해서 알아봤죠. 첫 번째는 가족주의, 두 번째 자존심과 체면, 세 번째 자연주의, 네 번째 포용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이번 시간부터는요, 글로벌 보편성 중에 베트남에서 나타나는 특징 3가지에 대해서 말씀드릴 거예요. 첫 번째가 편리, 두 번째가 경험, 세 번째가 혁신입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으로 편리에 대해서 나눠보려고 합니다. 그러면 자료를 통해서 여러분과 다시 만나볼게요. 디자인 9번째. 문제의 근원을 파격적으로 해결해 업계를 선도하다라고 제목을 붙여봤습니다. 편리를 추구하는 시장에서 어떠한 특징, 어떠한 강점이 이번에 소개해드릴 비타스킬을 만들었는지 이 디자인 핵심 구성 요소와 함께 알아보도록 할게요. 그럼 들어가기 전에 먼저 베트남에서 나타나는 편리가 한국에서 나타나는 편리와 어떻게 차이가 있는지 그 미묘한 점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베트남에서 나타난 편리. 첫 번째는 심리적 접근성을 말합니다. 요즘에 글로벌 시장에서 굉장히 중요한 키워드인 게 맞습니다. 온라인 시장이 발달을 하고 있고 사람들의 라이프 스타일이 바빠지면서 편리가 굉장히 중요한 화두이고 편리가 없으면 소비자들의 선택을 받기 힘든 상황이죠. 편리하면 가장 대표적인 유통 채널이 바로 편의점이죠. 베트남에도 편의점이 굉장히 많아지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편의점의 연평균 성장률에도 베트남의 연평균 성장률이 굉장히 높은 걸 알 수 있어요. 사실 성장률이 높다는 건 잠재시장에서 나타나는 숫자적인 부분인데요. 원래 베이스가 없기 때문에 조금만 생겨도 성장률 자체는 매우 높게 올라가 있기 때문에 이 성장률은 그냥 참고만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실제로 이 지역별 편의점 수를 보더라도 한국과 비교해 봤을 때는 그 수가 굉장히 낮은 수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호치민이나 하노이 같은 경우에 편의점이 굉장히 몰려 있음을 알 수 있죠. 베트남에서 편의점의 역할, 제가 볼 때는 심리적인 접근성을 낮춰줬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베트남에서 편의점은요, 어떤 위치냐면 길거리 음식점과 그리고 편리한 에어컨이 있는 카페의 중간 단계이거든요. 베트남의 대학교 근처를 가보거나 대학 내를 들어가 보면요. 도서관이나 교실에 에어컨이 있는 곳이 많지 않아요. 외국인들이 공부하는 교실에는 에어컨이 있지만 현지 학생들이 공부하는 클래스라든지 그리고 도서관이 심지어 야외에 있기도 하고요. 에어컨이 없어서 매우 덥습니다. 하노이나 호치민에 있는 대학에는 시골에서 올라온 학생들이 많기 때문에 돈이 많지 않은 대학생들이 많다 보니까 이들은 주로 학교 근처에 그런 목욕탕 의자에 앉아서 먹는 길거리 음식을 많이 먹기도 하죠. 도서관은 너무 덥고 그리고 공부할 만한 장소가 없기 때문에 여유가 있으면 카페에서 공부를 할 텐데 돈이 많지 않다 보니까 중간 역할을 하는 편의점에서 길거리 음식 대신에 편의점에서 취직을 하면서 또 에어컨이 있고 좀 더 청결한 편의점에서 시간을 보내면서 길거리 음식점과 카페의 중간 역할을 하는 곳이 바로 편의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편리란 시간 절약이다. 그렇죠. 이건 우리가 한국에서 느끼고 있는 그 온라인 쇼핑과도 비슷한 가치인데 특이한 점은 F커머스라는 것입니다. F는요, 페이스북이죠. 베트남은 이커머스가 발달해 있긴 하지만 대부분 페이스북에서 활동하고 있는 업체들을 통한 이커머스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페이스북은 그 메신저와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내가 어떤 상품을 구매할 때 바로 셀러와 다이렉트로 커뮤니케이션이 가능합니다. 제 친구 중에 한 명은 굉장히 바쁜 커리어 우먼인데요. 한 번은 자기 집의 인테리어를 다 바꿔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일일이 자재를 구하고 또 디자인을 하고 이럴 시간이 없었거든요. 그 인테리어 공사비 전체적으로 보면 하나로 약 2천만 원 정도 하는데 이 F커머스를 통해서 인테리어 업체랑 바로 다이렉트로 메신저로 커뮤니케이션 하면서 그 사람을 개인 비서처럼 활용하면서 그녀의 시간을 줄이고 아주 만족스러운 인테리어도 할 수 있었습니다. 세 번째는 바로 소비자 중심이란 건데요.
저는 베트남의 캐시온 딜리버리가 온라인 쇼핑에서 굉장히 일반적인데 사람들이 베트남은 전자상거래나 신용카드가 낮기 때문에 캐시온 딜리버리가 발달했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만약에 그런 신용카드나 전자결제가 활성화되더라도 이런 캐시온 딜리버리와 같은 형태, 즉 상품을 구매하는 시점에 돈을 지불하는 것, 이런 문화는 저는 지속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베트남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잘 믿지 않기 때문에 자기가 직접 상품을 만져보고 확인하고 냄새도 맡아보고 상태도 만져본 다음에 지갑을 여는 그런 특징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온라인에 나와 있는 상세 페이지만 보고 그 내용에 대한 일종의 기대를 가지고 구매를 하지만 막상 상품을 받아봤을 때 기대와 다르게 좀 품질이 낮거나 이럴 경우에 또 불편하게 반품을 해야 될 수도 있고 또는 배달하는 과정에서 이 상품이 불실될 수도 있는 그런 리스크도 감안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베트남의 경우는 배송기사가 반드시 그 구매자를 만나서 전달을 해야만 합니다. 그래야 돈을 받을 수 있으니까요. 그런데 그 과정에서 상품이 실제 내가 원하는 거랑 다르면 그 구매자는 그냥 배송기사한테 상품을 돌려보내면 그걸로 끝입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상품에 이상이 없고 자기한테 만족스러울 때 그때만 지갑을 여는 게 바로 베트남 소비자의 특징이거든요. 그리고 여기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음료수 한 개 또는 이렇게 많을 수도 다 배달이 가능한 곳이 베트남이죠. 그래서 베트남의 편리랑 굉장히 소비자 중심적이다라는 걸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럼 반대로 베트남에서 사업하는 사람들이 이런 많은 리스크를 감당해야 되느냐? 사실 그 부분도 아닙니다. 왜냐하면 배송하는 업체가 굉장히 많다 보니까 배송하는 업체와 그리고 셀러 간에는 일종의 계약이 맺어져 있고요. 만약에 이 배송 기사가 이 캐주얼 딜리버리로 받아온 대금을 가지고 사라지거나 아니면 중간에 상품을 잃어버리거나 이럴 경우에는 거의 50배 이상으로 변상을 해야 되는 그런 보험이나 이런 것에 가입되어 있기 때문에 셀러 입장에서도 큰 리스크는 없다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비타스키는요, 일벌을 뜻하는 비 사이에 태스크가 있는 브랜드의 명입니다. 그리고 여기가 색깔이 주황색인 건 베트남 사람들이 좋아하는 빨간색과 노란색을 섞은 색깔이기도 합니다. 브랜드명 자체가 굉장히 많은 걸 내포하고 있는데요. 비타스키의 대표인 나탄도는 처음부터 청소 영역 서비스를 하려고 베트남에 복귀한 건 아닌데 베트남에서 생활하면서 불편함을 발견을 했고 반면에 이 청소 영역 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굉장히 증가하고 있는 베트남 사람들의 소득도 증가하고 또 바쁜 라이프 스타일로 가고 있는 이 트렌드를 발견했지만 그에 반면에 공급업체 측면에서 문제가 있었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 원인을 세 가지로 분석을 했는데 첫 번째는 이 청소력 업계에서 일하는 도우미들이 굉장히 자존감이 낮다는 겁니다. 그건 바로 사회에서 이들을 바라보는 인식 때문인데요. 그런 인식은 사실 개인이 바꾸기는 어렵기 때문에 나탄도는 일벌들처럼 커뮤니티 형식으로 꾸며서 사회에 대한 인식을 바꿔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두 번째는 이들이 일하는 노동량 대비 너무나 소득이 낮기 때문에 파격적인 대우를 해준다면 자존감도 높아가고 오랫동안 일을 할 수 있을 거다라는 거고요. 또 세 번째는 워낙에 일하는 분들이 학력도 낮고 사회적인 약자 위치에 있다 보니까 언제든지 본인들의 의지와 상관없이 해고를 당하거나 좀 불안정한 일을 해야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렇게 되면 사실 아이도 돌봐야 되고 일도 해야 되는 입장에서 굉장히 삶의 질이 떨어지고 힘들기 때문에 이들에게 좀 더 주도적으로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도입을 한 거죠. 그래서 청소 용역 업체의 공유경제 서비스가 도입이 된 겁니다. 뿐만 아니라 최고 수준으로 도우미들에게 보상을 해줄 뿐만 아니라 또 보험에 가입을 함으로써 고객들에게 안심을 줍니다. 베트남 시장은요, 사실 좀도둑이 많아요. 고급 호텔에 숙박을 하는 경우는 좀 예외이긴 하지만 삼성이나 사성 그 호텔에 묵게 됐을 때 하우스키퍼들이 오고 가면
그냥 방심하고 노트북을 방에 놔두고 가거나 핸드폰 놔두고 잠깐 나갔다 온 사이에 그 물건들이 사라지고 그 하우스키퍼들은 다음 날부터 출근을 안 하고 뭐 이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는 곳이 베트남이기도 하죠. 그러다 보니까 하우스키퍼들을 쓴다고 해도 좀 청소할 때 옆에서 이렇게 감시를 해야 되는 것도 역시 불편한 일이고, 내가 없을 때 이들이 와서 청소를 한다고 하면 좀 불안한 것도 있죠. 그런데 이렇게 보험을 가입을 함으로써 소비자들, 고객들을 좀 안심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제공을 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문제의 근원을 해결하는 시스템에 도입해서 사업화를 했고 항상 최고를 추구를 하죠. 이 최고를 추구하기 위해서는 가장 까다로운 고객에게 맞춤한 서비스를 했고 이들의 니즈를 다 만족을 시켰는데 바로 베트남에 사는 한국인 고객들을 만족시켰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자연적으로 입소문이 났기 때문에 업계에 새로운 표준을 세웠고 경쟁사들도 비타스키처럼 도우미들에게 파격적인 대우를 해주고 그러면서 점점 더 프리미엄급의 홈 클리닝 서비스를 이끌어가는 비타스키만 혼자 성장하는 게 아니라 경쟁사들과 함께 이 산업 생태계를 최고로 이끌어가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 비즈니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나탄도가 맨 처음에 동남아 시장으로 진입할 때 베트남에 먼저 진입했고 그 동남아 시장 전체로 확대하려고 하는 비전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지금 현재 태국, 말레이시아 시장 진출을 검토하고 있는 단계고요. 또 고객들의 요구에 의해서 베이비 케어 서비스도 현재 구상 중이라고 합니다. 저는 비타스키 같은 경우에 근원의 문제를 해결하려는 측면으로 비즈니스 모델을 구사한 점, 그리고 업계 최고를 지향하고 또 경쟁사와 경쟁보다는 업계의 새로운 표준을 만들어가는 점, 이런 점들이 비타스키에서 굉장히 배울 수 있는 인사이트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굉장히 A부터 Z까지 베트남의 표준을 좀 더 업그레이드 시키려고 하는 가치를 제공한다는 측면에서 나탄도와의 인터뷰도 굉장히 저한테는 의미 있고 많은 걸 배울 수 있게 하는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도 비타스키에서 많은 영감을 얻으셨기를 바라고요. 오늘도 디자이너와 함께 의미와 재미를 발견하셨길 바랍니다. 그러면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까먼 땡값